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약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보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블로그, 유튜브도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통적으로 보이는 댓글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주식에서 개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주식을 투자해놓고 벌벌 떠는 제 친구한테 말하듯이 점잖 떨지 않고 제 평소 말투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전문가가 시장이 아직 바닥이 멀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횡보장이라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답답합니다. 그냥 주식에서는요 전문가라는 게 없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일을요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소위 방송에 나와서 혹은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죠.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에는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혹은 횡보할 거다 라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요. 그리고 같은 시장을 두고도 5만 가지 분석이 존재해요. 그 전문가가 긍정론자라면요, 시장은 올해 말부터 상승할 거예요 라고 할 거고, 부정론자라면 금리 인상과 악재들이 팽배한 상황에 내년까지 횡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맞을지 틀릴지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했던 그 시점, 그 뒤를 돌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석이 틀려도 여러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따라해서 틀려도 네가 돈을 잃어도 난 책임이 없어. 네가 바보라서 그런 거지. 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가가 예측한 게 틀렸다고 해봐요. 그래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지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틀렸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전문가에 대한 기사를 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세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말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 사람이 그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로 인해서 그 전문가가 과거에 했던 틀린 예측들은 그냥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측이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 코로나 때 이때부터 상승한다고 했는데 맞았어. 이러면서 팬층이 생기고 업적이라고 말하면서 막 칭송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막 눈이 돌아가서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줘. 이 사람 한번 믿어봐. 이 사람 코로나 때도 저점 맞춘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바이러스처럼 막 퍼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자신이 믿는 전문가한테 내 돈 혹은 지인들의 돈까지 투자 결정을 맡기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올해 여름 랠리 끝자락에 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상승이 올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때 자산 대부분을 투입할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 와서 또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욕하겠죠. 그럼 그 전문가는 뭐라고 해요? 아, 투자 결정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주식에서는요, 이게 가불기예요, 가불기. 어떡할 건데요? 그럼 누가 칼 들고 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때 투자하라고 협박했어요? 투자는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하신 건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전문가라고 불리려면 이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요, 주식 전문가들이 투자 대회에서 본 손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손실 보고 0%가 1등입니다. 그냥 매수 매도를 안 한 사람이 1등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식 전문가라면요, 이미 주식으로 번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은 되어서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주식 자산 보유액이 10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정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 걸으세요. 이 차트 보이시나요?
영어로 this time is different. 근데 이 말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맨날 나와요. 하락할 때는요, 예전 하락장과는 이번은 다르다. 이번이 하락장이 더 클 거다. 상승할 때는요, 이번 상승장은 예전 상승장과는 다르다. 곧 하락할 거다. 맨날 이번엔 다르대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달라요. 각기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요. 특히나 하락장만 오면 더 이래요. 과거 특정 시기와 비교해보면 이번은 다릅니다. 여태까지와는 다릅니다. 이런 말들이요, 100년 전, 50년 전, 20년 전 닷컴버블, 15년 전 리먼 브라더스, 2년 전 코로나 때, 뭐 메르스 때, 사스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가 힘들 거래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60대 이상도 많습니다. 그분들 보릿고개 시절까지 혹은 심지어 6.25 전쟁까지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어땠나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조금 이슈가 있어도 나라가 망할 거다. 옛날에는요, 북한보다 남한이 경제가 더 안 좋았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IMF까지 겪었던 나라고 그때도 나라는 망했다. 다 끝났다. 이런 말 했죠? 근데 우리나라 IMF 때 GDP 얼마예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무리 못해도요, 4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럼 아주 단순한 것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공무원 월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님을 만나셨을 때 월급이 3만 원인가 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초임도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매번 하락장과 힘든 경기에는 죽겠다,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죠? 곡소리 항상 나옵니다. 2008년도 10월 21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다르다. 아직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했다. 자, 그럼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을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오씨, 맞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네? 그러면 그때 맞긴 맞나 봐요. 그럼 주식 다 빼야겠네. 그럼 한번 뺄게요. 야, 이 사람 잘 맞추는구나. 전문가네.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번 이런 기사들은 넘쳐났습니다. 왜 과거를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기사들 차고 넘치고 했어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일을 했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어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성장주인 테슬라가 금리 인상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런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야, 어차피 망할 거니까 뭐하러 일해? 그만해. 일하지 말자. 이랬어요? 일론 머스크 포함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뭘 내놨어요? 로봇을 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야, 어차피 주식도 망하고 그러는데 일하면 뭐하냐? 이러고 일 손에 놓으실 거예요?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경제 활동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한 개인이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지역이, 더 나아가 한 국가가, 그리고 세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 위기를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커지면서 주식도 함께 상승하는 거고요. 제발 좀 부정적인 뉴스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스닥 8천 간다. 악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관론자의 말들을 믿으세요. 악플러가 아닌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비관론자들 많을 겁니다. 그걸 믿고 좋은 자산, 어차피 올라갈 자산을 내다 파는 여러분들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한 주식이 나중에 다 회복할 거라고는 못 믿으시나요? 이런 하락론자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들 돈 벌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응? 뭔 소린가 싶으시죠? 유튜브 댓글로 볼 수 있는 비관론자, 하락론자 중에 미국 시장은 망했어, 정말 나스닥은 0까지 가서 사라질 거야 라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나스닥 8천 가니까 네 계좌 녹아.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8천까지 가면 제 계좌 녹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죠. 야, 롱 포지션 잡지 말고 쇼쳐. 쇼쳐서 돈 벌라고 말해주는 츤데레 같은 친구들이에요. 말투가 그럴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비관론자라면 미국 시장은 망했다 라고 얘기해야 해요.
8천까지 간다는 말은 나스닥은 이번에 8천이 바닥이니까 그 이후에는 상승한다는 말이 기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나스닥 8천 갔다가 6천 간다 말하고 싶으면 그냥 6천 간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8천이라는 휴게소 들렸다가 6천까지 또 떨어진다고 말을 해요? 어차피 목적지는 6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점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얘들도 미국 증시가 회복하고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차분히 저점 분할 매수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를 왜 그런 말에 쫄아서 좋은 자산을 사놓고 싼 가격에 손해를 보면서 던지세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정말 특별한 스킬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불가능해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을 다시는데 이제 하락한다는데 손절할까요? 하시는 분들, 그 주식, 그 내다 팔려고 하는 주식이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은 됩니까? 제 장담하건대요, 5년 이상 되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요즘에 휴대폰,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주식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졌어요. 2020년 이후로 20대의 주식 투자 참여율이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몸은 성인인데 아직 자제력과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비단 20대의 문제만은 아니긴 하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미국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옛날에는요, 평균적으로 주식 보유 기간이 최대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접어들면서 주식 보유 기간이 1년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몇 년씩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말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년 미만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테슬라 같은 주식이 계속 꾸준히 50%, 100%씩 상승한 게 아닙니다. 폭발적인 상승을 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이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 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1년만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작 2011년에 7% 수익률 먹었습니다. 2013년이랑 2020년을 놓친 거예요. 테슬라가 꾸준히 매년 상승한 게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시기가 2013년에 344%고 2020년에 740%예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S&P 500 차트에는 한 가지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바로 수익률에 대한 것은 없단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1년 투자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74%죠? 그런데 수익률은 100% 넘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투자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수익을 볼 확률이 94%나 되면서 동시에 테슬라의 경우 총 150배, 15,000%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투자 기간의 차트로 미루어 보면 오히려 1950년대, 60년대가 전체적인 경제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못하던 세대였지만 오히려 단적으로 저 투자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총 투자자 인구 대비해서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 인구가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손실은 안 보면서 복리 효과는 제대로 누렸을 테니까요. 제발 투자하실 거면요, 최소 5년은 보고 투자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자산이라면 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쓴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뭔가 각 잡고 점잔 떨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멤버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란에 들어가서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